그때마다 이 결정하기가 참 신경이 쓰이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 내 삶의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결정할 순간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제 이 결정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아질 겁니다. 더 중요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 결정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한다고 했는데 하고 보면 아하,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해서 내가 좀 손실을 받는 것보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익을 또 더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자생 명상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도 지나가는 거고, 앞으로 다가올 결정이라는 지나가는 결정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풀고 그것을 감사, 사랑으로 바꾸어 가지고 여러분 삶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이 자생명상은 자생명상을 하게 되면 꿈에서 깨어나듯 심신이 쾌청하게 됩니다. 자생명상을 하게 되면 꿈에서 깨어나는 심신이 쾌청하게 됩니다. 건강, 풍요, 안락,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개발됩니다.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생명과 공고, 무한한 한이, 무한한 조화, 일어나게 있습니다. 무한한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 삶이 죽음이 없고 영원하다. 물론 이 속에는 건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은 내가 본래 모든
재물, 무한한 풍요, 이런 것을 내가 내 속에 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환희심이, 내가 무한한 환희심이 저절로 우러나는구나. 저절로 갖춰져 있구나. 무한한 조화는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신통하게도 신기하게도 조화로움 속에서 꽃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피어나듯이 우리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정말 이 조화스럽게 신기하고 펼쳐지는구나. 그것을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이렇게 갈고 닦고 하면은 지금 이제 솔루션을 갖다가 수업을 일찍 하신 분들은 작년 12월 27일부터 해가지고 7주 오늘 이제 10주 되실 분인데 9주인가 되실 분인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생활 습관이 방아차 이 솔루션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의 자기 생활 구조에 리듬을 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이 있나 의둥절하고 마음에 안 와닿다가도 지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어떤 느낌이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크게 오시고 나도 모르게 이 방아차 솔루션 하는 걸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에 한 번씩 하게 될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게 점진적으로 자기 것이 됩니다. 어느덧 자유스럽고 마음이 평화롭고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고 저절로 감사한 마음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되니까 상대방 입장이 되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삶이 더 재밌고 행복하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아마 이 자식명상, 지금 자식명상은 살필 승자입니다. 지금 이 수업은 자식명상 나를 찾는 건데 아마 5월 말까지가 지금 마지막 우리 과정인데 자식명상 과정이 이제 이번 주까지 3주 정도만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대비명상으로 들어가는데 대비명상 창조 물론 명상입니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본래 성품, 본래 자기 자신을 찾는 걸 3단계로 구분했는데 아마 한 3주, 3일 정도 하면은 자식명상이 그림자 과정은 단계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입장을 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갑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 내가 또 해안문을 쓰고 여러분들 소감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단계는 그렇고 여러분 지금 하시는 자성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다라는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자, 결점. 오해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결점.
결단, 결정, 결단, 선택, 선택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방향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고, 또 법원에 가면 판결, 명령과 함께 법원이 행하는 재판은 형식이 결정입니다. 결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 인생에 5대 결정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의 5대 결정. 이제 MS표를 작성해 보십시오. 자기가 봤을 때 중요한 결정했는 것이 지금까지 5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중에는 결혼하는 분들은 결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직업적인 문제, 또 결혼, 이혼, 또 이사, 또 누구 이별, 진로, 진학, 퇴직, 무슨 개업, 폐업, 종교를 선택한 동기,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거, 이는 굵직굵직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정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자기가 봤을 때 결정했는 5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누구든지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데 보시면은 누가 결정하나, 누가 결정권자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의 일은 그가 결정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들 일은 누가 결정했나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내가 내 일을 결정한다. 그의 일은 내가 결정한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일은 내가 결정한다. 이런 거는 월권, 오지랖, 참견. 결정권자가 책임자입니다. 내 일을 갖다가 다른 사람 결정 지어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내 일을 부모님이 결정한다. 이럴 때에 어떤 일이 동반되냐면 원방, 탓 하게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내 일을 부모님께서 결정한다. 이때에 원망이 있을 수 있고 탓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중생심입니다. 원망, 탓이 중생심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도 결정은 그 아기가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예를 들면은
뭐 1, 2학년, 뭐 5살, 뭐 말길 알아듣 정도 되면은 부모로서 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데 의견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색깔이 되면은 이 애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도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 원망하고 탓이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성인이 돼도 전화로 엄마, 아빠 내가 이런 걸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어본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러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내 인생이 달려있다. 이것이 심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 담당인데도 승인을 구하고 결정을 못 짓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자다. 책임자라는 주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중생심으로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래 안 되네. 어릴 적부터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 귀하다고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그래 애들이 나약하게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꼭 심어줘야 돼요. 어떤 일이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주인으로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반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도 내가 오케이를 한 것으로 내가 결정한 것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부모님이 권유하고 하라 했지만 결국은 오케이는 자기가 부모 시킨 대로 했는 것도 자기가 결정했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부모가 하라고 했지만 결정은 자기가 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돼요. 그래서 요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을 그 본인한테는 생길 수가 있다. 이것이 큰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원망하고 탓이 요 중생심이거든. 요걸 버려야 돼요. 요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했으면서도 마음에 안 들 때에는 부모님이 반대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한다고 부모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럼 요 마음이 한 번만 생기느냐 하면은 한 번 생기게 되면은 계속 거듭 계속 요 마음이 생깁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반대를 해서 결혼을 못 했다. 결혼을 안 하라고 했는데 부모가 억지로 하라고 했다. 잘 살면 관계없는데 못 살게 되면은 이 원망한 탓이 요 마음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 운명이 자기가 주인공으로 못 살고 끌려가는 사람이 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자꾸 말이 내포로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부모로서 선배로서 이야기는 해주지만서 결정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른자가 되어야 원망 탓을 버리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지점부터 주인으로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결정하도록 일러줘서 어려도 본인이 오케이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야기는 다 해주되 자식이 본인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요 말은 본인 입에서 딱 나올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월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월권. 내 의견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결정을 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내 일은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잘못 결정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터득하고 부모님과 상의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의는 하되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하는 거지. 또 결정할 때 본인이 학교에 진학할 때는 본인이 결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가족끼리 이사를 간다든지 전체적인 가족 문제에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버지가 엄마가 한 사람이 고집을 피워서 가는 게 아니고 전체 가족이 다 의논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라 이제 그런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결정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두고 안, 이, 비, 설, 신, 의 여기서 작용을 많이 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집을 사는데 가서 직접 한번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소개하는 사람이라든지 누구 말에 의해서 그래 이 말 들으니까 좋겠다 듣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집에 가서 자기가 몸을 갖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본다든지 그 기운을 느껴보고 해가 사는 사람도 있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기는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치우치는지 한번 보시고요. 결정할 때 한 번만에 결정하는지 또 여러 번 생각하는지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부가 있으면은 남편은 뭐 집 사는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부인이 그것도 한 번 가서 딱 느껴보고 사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도 있고 또 여러 번 이것저것 물어 사는 데도 있고 자기는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지 살피고 있어요. 본인의 뜻으로 결정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가 결정할 때 혼자서 결정했는가 누구와 상의해서 했는가 상의하면 바로 길을 알려줄 텐데 자존심이 상해서 창피해서 미안해서 쑥스러워서가 있다면 바로 잡아요. 의논도 없이 전문 어떤 자기보다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의논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런 의견도 안 묻고 해가지고 실수를 저지르는 거 손해를 받는 거 이런 거 있는지 결정 이후에 후회가 있을 수도 있다. 왜 후회가 하는가? 후회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후회가 되면 바로 무효시키는가? 아니면 그대로 추진해가 하는가? 이런 자기 성격. 도중 하차를 하면은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하는데 정말 아니면 정들기 전에 얼른 그만두는 것도 필요하다. 더 멀리 가가지고 그만두려면 힘이 드니까 요런 등등 자기 성격을 스타일 한번 들춰내보세요. 또 삼중인격이 있어요. 삼중인격. 이중인격도 아니고 삼중인격이 뭐냐면은 어떤 사안, 어떤 일이 있었을 경우에 끝이 있고
속이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추진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겉과 속과 핵심을 다 따져보는지, 겉만 보고 결정하는지, 속만 보고 하는지, 뭘 보고 자기 결정하는지 이는 자기 한번 살펴보고요. 예를 들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겉, 속, 주변, 그 전에 사람들이 살다가 혹시 무슨 나쁜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한 맺힌 사연은 없었는지, 주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과일을 선택할 때도, 결정할 때도 겉, 속, 씨앗, 이 가지 자기의 스타일을 어느 쪽에다 두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 세 번은 살펴보세요. 겉, 속, 안, 이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물건을 보는지 단순하게 보는지 자기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이건 자기 본인도 여러분들 보는데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나마라도 이 결정에 대해서 지나가는 거라도 방아착을 하고 솔루션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나는 결정에 대해서는 훨씬 잘 되게 됐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자기 삶 자체가 또 바뀌게 됐어요. 자, 결정할 때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애매모호할 때 있어요. 애매할 때도 모호할 때 있어요. 모호할 때. 또 불투명할 때도 있어요. 찜찜할 때도 있어요. 찜찜할 때. 찜찜하네. 찜찜하다. 끔찍할 때 있어요. 뭔가 살아가기는 찜찜하다. 끔찍한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성급한가. 마음이 성급한가. 이 성급함은 뭐죠? 삼도심입니다. 이 삼독심에서 이 애매하고 모호하고 불투명하고 찜찜하고 끔찍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렁 결정 지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나오죠. 요거를 박아차게 됩니다. 그때 그 심정, 그때 그 누구 했는 말, 내 느낌, 환경, 또 뭐 손해받은 일, 좋았던 거, 그걸 갖다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했는 걸 솔루션 하네. 그러면 이 솔루션 할 때에 뭐가 되냐? 공부하고, 검토하고, 알아보고, 보리하고, 특히 우리는 이 공부하고, 솔루션하고, 방아착하고 하면은 이것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어두움을 날렸으니까, 이런 어두움을 날렸으니까, 애매함을 날렸으니까
소멸시켰으니까 이렇게 명료해진다. 내 마음이 사지 말아야겠다. 사야 되겠다. 마음이 3분의 2 이상 될 때에 요걸 사면은 결정하게 되면은 사는 거야. 결정하게 되면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줄이는 거예요. 내가 잘했구나.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명료해졌을 때 모든 것을 결정했을 때는 후회가 없는데 이 마음이 있었는데 성급하게 하면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아까 전에 말씀대로 내 마음이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가 무한하기 때문에 즉 인연, 자원, 기회 요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명료해지면 항상 이 마음이 충만했어요. 내가 이거 사서 이거 결제 안 해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여유로워져. 이런 모든 것이 내가 마음이 충만하고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이 결정을 안 해도 또 있으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그 평소에 이 마음 자체가 청결하고 청정하고 맑고 밝으면은 이 마음이 항상 자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할까 말까 분별심 이런 게 없어요. 텅 빈 속에서 이걸 사야겠다. 이거 사지 말아야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이거 저거 좋은 일에 싶어가지고 앞에다 뭐를 덜렁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자기 죽는 거예요. 저 사람 물에 빠졌지만 나는 그냥 가도 내 자책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할 수 없어. 당당하게 모든 결정은 그 순간순간이 미련 없이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게 끌려감이 없는 거예요. 끌려감이 없어. 그 현실에.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내 마음이 명료해졌으면은 이 마음이 항상 자리 잡기 때문에 인연이라든지 모든 기회라든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실수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결정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A, B, C, D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어요.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항상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이건 이러는데 되겠나? 저건 저런데 어떻겠노?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붙어요. 이것이 딱 몸에 입력이 됐어요. 마음에, 우리 생활에, 중생심이 있어요. 요걸 갖다 정리하고 소화를 딱 씻고 보면 여기 물미가 딱 들립니다. 물리가. 물리가 딱 생깁니다. 해야 되겠다 말했다. 지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지. 괴로움이 없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답이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답이다.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고생이다. 고생이다. 자, 기회가 요 무한한 거지. 여기 태평,
여유, 몇 말이죠? 요거 탐진치 성급하면 탐진치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공부하고 솔루션 하면은 요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에 모든 게 태평하고 유효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느긋해집니다. 이렇게 참 여기에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참 고생하고 해도 후회스럽고 안 해도 후회스럽고 고생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혜롭고 충만하게 있으면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텅 빈 자리가 요 자리가 공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텅 빈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텅 비지고 깨어내지면은 이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이 마음이 내가 생겨야지가 아니고 내가 깨끗하고 충만하면은 마음이 항상 충만해지면 이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지혜, 무한한 공부, 무한한 한의와 충만해.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래 이렇게 제가 말은 합니다만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활 습관을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게 모든 것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래 돼요. 내가 그래 안 돼 있으면은 참 화내고 상대방 마음에 끌리가 와도 신경 쓰고 짜증나고 화가 나게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요청, 도움을 청함,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질문, 물어봄, 방문, 찾아옴, 부탁하러 옴, 부탁하러 옴. 네. 근데 요렇게 이제 되려면은 뭐 좀 평상시에 좀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좀 지혜롭고 좀 앞선 사람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청도 안 했는데 가서 간섭도 하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또 말해줄 수도 있고 또 방문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야야 뭐 그래 이래 저래 이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먼저 상대방이 묻기 전에는 먼저 말을 하지도 안 되고 그 사람 의견을 그대로 진행시켜 놔두고 그 사람이 물었을 경우에 찾아왔을 경우에 도움을 청했을 경우에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한 월권, 오지랖, 간섭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유비가 그 제갈량이죠.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 그 3층이죠. 3층. 3번 청하러 갔는데 유비가 제갈량 갔을 때 처음에 2번 갔을 때는 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만나줬어요. 제갈량이. 그리고 또 유비가 또 갔어요. 낮잠 자고 있었어요. 제갈량이. 그 3번 찾아가가지고 제갈량이 유비가 전국 천하를 중국 천하를 제패하라 하니까 제갈량이 필요하다. 저분 도움을 받아야겠다. 내가 저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분도 잘해주고 나도 도와주고 같이 좋게 지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번 찾아갔어요. 그때서야 제갈량이 3번 찾아오는 거 보고 오케이 유비하고 같이 마음을 합류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유비가 오지도 않은데 제갈량이 가서 했는 게 아니다. 3번 찾아왔을 때 제갈량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중국 천하를 제패해가지고 중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지 않는 데는 나서지 말고 묵묵히 기다리든지 참아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무엇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나는 구원자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구원자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마음을 볼 때는 잘 나오지. 벌써 봤더라. 이런 마음이 본인 스스로가 자체를 하면 안 돼. 자체하면 안 돼. 아, 나는 구원자다. 자체하면 돼. 나는 구원자다. 요 마음이 어디서 나냐면은 아상에서 나. 자기의 상에서. 자기의 상에 아상에서 나왔어. 그럼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장 요런 사람 주위에는 힘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이게 됐어요. 왜? 여기 자기 아상에서 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여러 닮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창조 끌어당깁니다. 초대. 여기에 대한 따르는 창조예요. 여러 마음이 생기면은 어려운 사람들은 자꾸만 나타나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만 자꾸 만나게 됐어요. 오게 됐어요. 유유상종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나는 구원자다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독립심을 자주 권능을 자극해야 돼. 나는 구원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내 자신의 능력을 이 마음의 자주 독립 권능의 힘을 동력과 실력을 길러면 돼. 그럼 이런 사람들 안 오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 좀 더 나쁜 거는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자꾸만 자기 주위에 의지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돼요. 내 마음이 주체가 뭐냐를 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결단력. 결단력을 하게 되면은 정리가 돼. 결론을 내는 순간 깨어내. 결론을 내리는 순간 내 마음이 깨어내지고 초연해지면서 힘이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결정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지금부터 좀 더 여러분들 것으로 견주어서
견주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기 나의 5대 결정. 이 5대 결정을 적어가지고 같이 또 솔루션하고 짧은 시간 같이 솔루션 한번 해보자고. 해보고 나서 또 여러분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오면은 지난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날 결정을 했는 것을 깨어나게 솔루션 함으로써 지나간 과거도 깨어나고 즉 원망 탓 솔루션 하는 순간에 감사 사랑을 느낀다. 희한하다니까. 요게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지난날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 안 할 텐데 해가지고 아이고 어쩌고저쩌고 제 남자하고 결혼 안 할 텐데 결혼해가지고 저거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가지고 망했다. 이런 등등 모든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했는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원망, 탓, 한 이것이 오늘 짧은 시간이면서도 해보면 알아요. 감사 사랑하고 있는. 그럼 내가 지난날 탓하고 원망했는 게 감사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겠어요? 모든 게 한순간 한순간이 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것만 감사 사랑 그것만 감사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것만 내 마음 자체가 감사 사랑 바뀐다. 그게 답을 여러분 뭘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적어보십시오. 휴대폰은 모음을 꼭 좀. 편안한 휴식을 취합니다. 달콤한 휴식을 취합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을 시키세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깊은 휴식을 취합니다. 죽비소리 안내로 가장 편안한 휴식의 깊이로 내려가십시오. 몸도 마음도 휴식을 취하면서 결정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고 듣고 느껴보고 느껴지는 대로 하면 됩니다. 허용합니다. 저절로 있듯이 잘 살펴보시고 온몸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나다운 아름다운 매력, 가장 건강한 매력이 되게 합니다. 첫 번째 결정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알게 된 것이 있으면은, 알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솔루션 할 때 알게 된 것이 있으면 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쓰는 순간에 내 마음이 노트로 나오면서 방아착이 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지 말고 써야 돼요. 쓰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거리가 생깁니다. 즉, 그전에 그 내가 품고 있지만 이제 거리가 생기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3의 눈으로 보는 입장이 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바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결정할 때 주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한 결정을 따르는가? 아니면 내가 결정하는가?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이 세상.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내가 하게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솔루션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주인공 자리를 찾아가게 돼요. 점진적으로. 찾아가게 돼요. 내가 노트를 자꾸만 여러분들 첫날 첫 시간부터 노트, 대학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는 거는 이 여러분들 경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것은 남이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적기 때문에 이 내 경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보시고 하면은 훗날 다음 시간 보면은 훌륭한 경전이 됩니다. 그래서 쓰는 순간에 노트로 나오면서 방아착이 되고 쓰면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거리가 생겨요. 벌써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3의 눈으로 보는 입장이 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바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여러분들이 결정 해보니까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경험. 김사님 뭐 특별한 경험 있어요? 예, 많습니다. 많아요. 그지 뭐 한 가지 뭐 저는 보니까요. 어떻게 다섯 개를 생각했는 가운데서 어떤 한 두 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세 개는 제대로 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제 깨달음 제 스스로 좀 생각이 깨달았다고 되는 것은 리스크가 없는 것은 제가 보니까 리스크가 없는 것은 결정도 아니고 선택도 아닌 것 같고요. 리스크가 없는 것은 그냥 이제 무난하게 흘러가니까 그것은 뭐 큰 결정도 아니고 선택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은 베팅을 하는 것은 이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좀 깨달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 생각은 결정은 결국은 충분한 숙고와 경청이나 자기 어떤 소신의 뜻을 가지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대로 내가 하나만 남 의견 따르는 건 의미가 없다. 그 다섯 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다른 분들 계시는데 짤막하게 얘기하면요, 직장생활 중에 한 번은 제가 이제 투자 업무에 관여하게 돼가지고 대표이사 의견하고 좀 다르게 일이, 그게 뭐 기백억에 수백억 투자하는 일인데 대표이사분의 과 다른 어떤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이 회사 방향 옳다라고 했는데 대표이사 CEO분의 말씀 달라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번 정말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 돼갖고 대표이사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 나기 때문에 뭐 쉬운 얘기로 사장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뭐 저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검토를 많이 같이 했는데 제가 책임자였는데 그래서 그것이 아니더라고 뒤집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면서 기술적인 경제적인 검토는 직원들과 충분히 마쳤지만 결국은 내 자신의 어떤 장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집에 와서도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우는 제가 많은 고민과 소신과 근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잘 이루어져서 그 나중에 일도 무난하게 잘 되었습니다. 했는데 다른 거를 이래 보면은 좀 그렇지 못했던 것은 아까 말씀대로 너무 리스크를 너무 그냥 뭐 테이킹하면서 베팅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별로 뭐 그렇지 않는 것을 리스크도 없고 뭐 덤덤한 것을 뭐 고스톱 치다가 나중에 밀려서 광팔듯이 광팔 없이 이래 되듯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진정한 결정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늦었지만서도 이미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결정할 때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리스크가 크다 적다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리스크가 큰 기라도 내 안에서요. 일체가 내보다 큰 것은 없다. 내보다 큰 것은 없다. 모든 게 리스크가 크든 무엇이 크든 간에 내보다 큰 건 없어요. 일체의 답은 내 안에 다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지 리스크가 큰지 적은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마음이 뭔가 편안해졌을 거예요. 뭔가 어디가 다 내 일과 몸으로 가서도 자, 앉아라. 내 안이 편안하고 즐거울 때 내가 스타가 됩니다. 내가 스타가 됩니다. 즉 내가 주인공입니다. 자, 앉아라 이럴 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자, 앉아라를 찾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순간순간 순간순간을 방아차라. 여러분들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습관을 어제 내가 친구하고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부인하고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자식하고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냈어. 짜증을 냈어. 운전하다가 옆에 사람을 싸웠어. 다툼 뭐 등등 있어요. 어저께 있었던 그 광경, 느낌, 이제 습관을 한 번쯤 가져보시라고. 짜증내는 거, 그때 그 상황, 내 심정, 상대방의 표정, 주위 환경, 이런 걸 다 생생하게 나와요. 그걸 순간 솔루션 하면은 편해지. 상대방하고 짜증이 나가 막 다퉜지만서도 상대방이 사랑이 다툼을 없어지면 그 자리에 빈자리에 사랑이 사라지. 그럼 요걸 자꾸 횟수를 되풀이하면 순간순간 하다 보면은 점점 넓어져요. 점점. 전에는 이만한 것도 짜증이 막 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짜증이 안 난다든지 점점 없어진다든지 화가 없어진다든지 그게 없어져요. 없어진다니까요. 해보시라니까. 2주일만 봐도 일단 와보시라니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당하잖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복력,
실력, 법력, 이 힘을 빌려요. 요것이 좌우됩니다. 좌우된다. 복력, 실력, 법력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지금부터 그걸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시간에 맞추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뭐 때문에 중간이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망했어. 만약에 그걸 안 샀더라면은 쫄딱 안 망했을 낀데, 야, 만약에 그걸 샀더라면, 결정했더라면 돈을 버렸을 건데, 뭐 때문에 원망, 아까 있는 또 나옵니다. 탓, 불평, 불만, 요 마음이 뭐쓰겠죠? 중심 감정, 바탕 감정, 요게 중생심이에요. 뭐 때문에, 원망, 당신 때문에, 네 때문에 망했다. 요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늘 하시잖아요, 방금. 솔루션. 소신공양. 미련 없이 버려. 완전 연소. 소신공양하고 완전 연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를 표현할게요. 솔루션. 방아쇠 미련 없이, 끄리낌 없이 주저하지 말고, 완전 불 태울 때, 여기에서 감사. 사랑이 탁 들립니다. 모든 생활에 올인하는 절대적인 현실이다. 매 순간이 감사 사랑이 나타나면서 삶 자체가 산매가 돼요. 산매. 즐거워요. 즐거워야지 아니고 저절로 즐거워지는 거야. 저절로 즐거워요. 하는 일마다 감사 사니까 희망이 차는 거야. 그래 되면서 이것이 뭐냐? 업장이 소멸됩니다. 우리 말하는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거 안 샀으니까 그래도 좋아졌네. 이런 원망 탓이 안 생긴다니까. 이 절대라서 불평불만 감사 산에서 내가 보도를 당했어요. 2013년도 1월 30일 집안 동생한테, 사촌 동생한테 음을 빌려가서 계속 몇 개를 줘왔는, 건 1년 동안 끊는 음보다도 감는 음이 적어졌어요. 그걸 버티다
100% 안 돼가지고 내가 모진의 모양 내가 갔어. 그때는 그놈을 갖다가 정말 분노심, 화, 언행 시간 10시에 내가 아침에 되면 막 그놈하고 시작이야. 오늘 얼마가 안 가? 하루 평균 또 막 머리까지 오른 거지. 왜? 내가 평생 동안 사는 명예가 이제 딱 받든지 내가 안 갚아마. 그 내가 평생 버리고 고생했는 보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봐. 이 화가 분노가 엄청 사는 거야. 내 목소리도 좀 큽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지. 뭐. 이 손에 저절로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아까 전에 말한 결단을 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아침에 이날 아침에 준비도 없이 우리 임원들하고 내 식구들하고 딱 불러놓고 내 방에서 할 수 없다. 오늘 자금을 못 막는다. 가히 뭐 식구들이고 뭐 집사람이고 딸이고 뭐 사모들이고 예? 준비 돈 뒤로 빼돌리기 그냥 그날 아침에 결정했으니까 새로 시작이다. 이 분노와 화가 진짜로 말하기 우리 식구들이 우리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본다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속으로는 이 말 아무한테 못 했어요. 새로 시작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절대로 결과가 아니다. 가정이다. 내 혼자서 이 말 하다가 막 죽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무슨 가정이단 말이고 또 결과 아니다. 내 혼자 명심했어요. 지금부터 내 스스로 부족한 거 다시 채우고 새로운 인생을 내가 다시 한다. 정말이야. 딱 10년이에요. 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우리 2019년도에 2월 7일 날, 2월 27일 날 지금 현재 공장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 우리 직원들도 말 안 해도 사장이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힘들다 하지. 집에 들었지. 가게. 내 혼자서는 할 수 있다. 한다. 해낸다. 그래서 그게 10년 걸렸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이 자리 없죠. 그걸 내 모든 책임을 그 결정 미루는 순간부터는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상대히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 결단 잘못했다. 그래서 딱 마음 먹었어요. 진짜 공부를 했지. 하다 보니 이 공부를 만났어요. 하게 되었어요.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 진짜 지금의 감사 사랑은 거짓말 아니고 용서, 이해, 내 책임이다. 이래 이 동생이 지금은 내가 아무 마음이 없어요. 고마워. 왜 고마워? 저의 위치를 여러분들한테 훌륭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현재 강력한 마음이라면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있게 또 우리 회사도 나의 제 모든 회사도 운명이 이 자리에 우리 회사 가족도 있습니다만 친구도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표출 안 됐지만서도 계획적으로 지금 잘 돼갈 거예요. 확실해요. 나는 믿어요. 모든 것이 성공이 내 마음에 확 충만해 두고 오셔야 돼요. 그럼 이것이 전부 다 올인 절대적인 현실로 진짜 내 10년 동안 밖에 출입 안 했어요. 회사 일을 하고 수행하고 이게 두 가지만 했어요. 운동하고 그 일 자체가 3년을 들겠는데 그래 몸도 아직 안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것만 그러냐 이것만 사랑만 가서는 정말 다 지난날 모든 것이 다
결정 잘했든 못했든 다 사람이든 인연이든 다 감사사랑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거 안 잡으려고 아까 적어놨는데 요 말 꼭 하고 싶어요. 다 결정했는 것이 하나도 잘못된 거. 정말 오늘의 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가 적어놨는데 지금뿐이다. 글자는 간단합니다만은 내 마음속에는 지금 모든 걸 다 품고 있어요. 시간과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두고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덮으려고 그래. 자기 괴로움을 잊으려고 그래. 지나가는 일을 잊고 덮고 생각 안 하려고 그래. 덮어놓으려고 그래. 지금 현재 순간적으로 즐겁고 재밌는 거 요거만 찾으려고 한다고. 지난날 모든 걸 자기 스스로가 까발려가지고 들추어내가지고 소신공략해요. 완전 요새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충만한 사랑을 나온다니까. 그 말을 오늘 정말 하고 싶었어요. 오늘 또 이전 말씀을 적어놨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2시간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확실히 조금은 그래도 하기 전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성명상 가정도 이제 4주밖에 안 남았는데 4주라도 400이라고 생각하고 한순간 한순간 갖다가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자 해봅시다. 해보시면은 정말 좋을 거예요.